자, 지난주에 이어서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지난주에 이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설명까지 했죠. 배경 지식 설명까지 했고, 이제 프로젝트 만들 차례죠. 만듭시다. 그 다음에 여기 IO 그룹 아래 밸리데이션이 있어요. 이걸 체크해야 돼요. 자,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입력 안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입력하라고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소스를 봅시다. 스튜던트 에디트, 이게 모델 클래스죠. 패키지도 모델이고, 그 학생 수정, 스튜던트 에디트, 그 수정 화면에서 사용할 모델 클래스. 여기서 그 화면에 입력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validation annotation을 붙여줬죠. not empty. 비어있으면 안 되고, 내용이 있더라도 블랭크만 있으면 안 되고, 문자열의, 사이즈가 문자열의 길이죠. 문자열의 길이가 8 이상 12 이하.
이건 민은 숫자죠. 숫자 최소값이 1. 1까지는 괜찮은데 1 이상이어야지 0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왜 0은 안 되냐면 아무것도 안 골랐으면 이 값이 0이에요. 0이란 얘기는 학과를 안 골랐다는 얘기예요. 학과 아이디는 1, 2, 3, 4니까. 아이디가 0은 없죠. 그래서 최소값 1. 0은 안 된다. 0이면 안 골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정규식으로 검사할 수도 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 여야하고 다른 값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거 학년인데 최소값 1, 최대값 4. 그러니까 1, 2, 3, 4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얘기죠. 민맥스는 숫자의 최소값, 최대값. 사이즈 민맥스는 이건 문자열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에디트 겐 매핑. 여기서 모델 애트리뷰트로 스튜던트 객체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스튜던트 객체가 바로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이어야 하죠.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 변수 이름은 스튜던트지만 이 스튜던트의 클래스가 스튜던트 에디트야. 변수 이름은 길게 안 적어도 되잖아. 이 이름이 중요하죠.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이 이름이 중요하고 변수 이름은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입력 폼에 입력하고 서밋 버튼 누르면 그 입력 폼에 입력한 내용이 요 스튜던트 에디트 이 포스트 매핑 이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이 액션 메소드로 전달이 돼서 여기에 채워지죠.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미터 객체에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자동으로 채워지죠. 자동으로 태워지고 자동으로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이 자동으로 검사돼요. 검사돼서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이 바인딩 리설트의 그 검사 결과 에러가 여기에 담겨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호출돼요. 본문이 호출될 때는 이미 검사 끝났고 검사 결과 에러가 여기 들어있을 때예요. 여기서 디버깅하기 좋게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전달돼서 채워졌으니까 뭐가 채워졌는지 봐야지. 혹시 오타 같은 거 있으면 그 오타 때문에 속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안 채워지니까 뭐가 안 채워질 수도 있으니까 잘 채워졌는지 로그 메시지로 출력해보고 이거 사용하려면 요 어노테이션 있어야죠. SL4J 이게 롬복 어노테이션인데 이 롬복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로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인딩 리저트 검사 결과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검사 결과 에러가 있느냐? 에러가 있으면 exception through 에러 메시지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exception이 through 됐으니까 이 가까운 캐치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binding result 좀 reject 이름은 reject인데 에러 메시지 등록하는 메소드예요. 이거 설명이 아래에 있는데 여기 binding result 좀 reject 이 세 번째 파라미터가 에러 메시지예요. exception 객체의 get 메시지 이 메시지가 이거지. 이 exception이죠. 여기서 exception through 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죠. 얘가 얘야. 그리고 get 메시지가 요 메시지죠. 저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즉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get 메시지가 저장할 수 없습니다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 첫째 파라미터 부분은 에러 메시지가 등록될 스튜던트 에디트. 지금 이게 이 바인딩 리졸트가 스튜던트 에디트 검사한 에러 메시지죠. 스튜던트 에디트를 검사한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 등록하는 건데 요거 검사한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수동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직접 수동으로. 자동으로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여기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에러가 있으면 여기다가 자동으로 에러 메시지를 넣어줘. 자동으로 검사하고. 근데 수동으로 검사할 부분도 있지. 수동으로 검사해서 수동으로 내가 직접 에러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그 속성, 이 속성에 문제 있다. 어떤 문제? 학번이 중복됩니다. 이런 건 수동으로 넣어줘야죠. 왜냐하면 학번이 중복됐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DB에서 그 학번이 또 있는지 찾아봐야 되잖아. 이런 건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이 자동으로 못 해줘요. 이건 직접 학번이 중복되는지 이런 건 DB에서 조회해봐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직접 조회해서 검사해봐야 돼. 그래서 검사 결과 학번이 중복된다. 그러면 이렇게 수동으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등록해야 돼요. 스튜던트 NO 속성에다가 에러 메시지 등록. 그런데 그 속성명을 이렇게 안 적어주고 비어있는 문자열을 적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떤 속성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아니라 객체 자체, 그 객체 전체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등록할 때는 빈 문자열이에요. 객체 자체, 객체 전체에 대한 에러 메시지. 예를 들어서 저장할 수 없습니다도 일종의 에러 메시지인데 이건 객체를 저장 못한다는 거죠. 어떤 한 속성만 저장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 두 번째 파라미터는 쓸 일이 없어서 널인데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쓸 일이 없어서. 첫 번째 파라미터, 세 번째 파라미터만 기억하면 되겠고.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바인딩 리졸브에 에러가 없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false가 돼서 그냥 내려오죠. 그럼 여기 우리가 곧 배우는데 이제 DB에 저장하는 구현을 배워야죠. 근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생략하고 저장 성공했으면 redirect 하라고. 이게 redirect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만약에 저장하다가 에러가 나도 exception이 through 돼서 열러 가죠. 여기 저장 작업 구현했을 때 저장하다가 에러가 날 수도 있지. DB에서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캐치로 넘어가죠. 그래서 에러가 났으면 exception 메시지 이렇게 등록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왔으면은 저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고 여기서 DB에 저장 작업 하다가 에러가 났으면 그 DB 저장 작업 그 에러 메시지겠죠. 아마도 영어겠지. DB가 MySQL이니까. 아무튼 그런 에러 메시지가 여기에 이렇게 바인딩 리절트에 등록이 되고 자, return 이건 뷰의 이름이죠. 그래서 에러가 났을 경우는 스튜던트 에디트 그 뷰가 다시 출력돼요. 에러가 안 났고 성공했으면 redirect 이 상대 주소죠. 상대 URL이죠. 상대 URL 스튜던트 리스트 URL로 넘어가서 여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클래스 이름에 주의하자. 클래스가 모델 클래스예요.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클래스. 그리고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도 이 클래스 이름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인데 첫 글자만 소문자죠. 이게 자동이죠. 자동으로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되죠. 왜? 액션 메시드 파라미터가 객체일 때 그 객체는 자동으로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된다. 변수 이름은 안 중요해요. 스튜던트 이건 변수 이름이야. 변수 이름은 안 중요해. 그냥 변수 이름은 귀찮으니까 내 맘대로 짧게 이렇게 더 짧게 S라고 해도 돼. 안 중요해. 여기서 변수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 요 이름이 중요하죠.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중요하지. 여기서도 변수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짧게 귀찮으면 짧게 S라고 해도 돼요. 변수 이름은. 중요한 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클래스 이름 이런 거죠. 클래스 이름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되니까 따라서 요 이름이 이거 일치해야지. 클래스 이름하고 일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자동으로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되는데 자동으로 add 애트리뷰트 될 때 그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니까 여기는 수동으로 add 애트리뷰트 해야죠. 요 이름도 클래스 이름이어야지. 첫 글자만 소문자. 이렇게 하늘색이 다 일치해야 돼. 다만 여기는 소문자. 왜냐면 여기서 add 애트리뷰트 자동할 때 스튜던트 에디트
이름으로 자동으로 애드 되는데,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이름이어야지. 왜냐하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으로 얘한테 전달하니까. 이 경우도 자동으로 애드 애트리뷰트 돼서 얘한테 전달하죠. 똑같은 이름으로 전달해야지. 오케이. 스튜던트 에디트. 이거 하늘색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스튜던트 에디트라는 이름이어야 하죠. 하늘 앞에서 요 하늘색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고 이 이름이 여기도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자동으로 애드 애트리뷰트 되는데 그 이름이 클래스 이름에서 첫 글자만 소문자죠. 이게 다 일치해야 돼. 일치하지 않으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요. 확인해 보자. 나도 일부러 오타를 내봐. 이쪽을 수정해 봅시다. 스튜던트 에디트인데 뭐 여기다 t를 하나 더 tt 해가지고 오타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스튜던트 에디트 여기서 엔터 치면 겟 매핑 요청이지. 네, 에러 났죠. 에러가 났고 에러 메시지가 뭔가 봅시다. exception 클래스 이름은 template input exception이네. template input exception이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요런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래쪽 메시지예요. 제일 아래쪽 메시지가 뭔가 아래쪽에 특별한 에러 메시지가 없네 이 경우는. 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cost by가 중요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제일 아래에 있는 cost by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cost by가 있고 또 올라가서 cost by가 있고 또 올라가서 cost by가 있고 마지막에 여기 에러 메시지가 있죠. 여기. 근데 이게 왜 아래가 중요하냐면 회사로 치자면 여기 말단 직원이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말단 직원이 보고하는 게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cost by야. cost by. 뭐에 의해서 에러가 났느냐. 에러 원인을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실무 말단 직원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걸 위에서 이 제일 밑에 있는 cost by가 실무 말단 직원에서 이게 즉 에러가 난 그 현장 실무 직원이야. 그리고 이 보고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 자 과장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그 에러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고해요. 뭐라고 이제 과장이 보고하는 거예요. 요 에러 메시지는. 그리고 그걸 또 올라가서 부장이 받았어. 그래서 부장이 또 cost by 부장이 또 보고하는 거야. 그걸 또 올라가서 제일 위에 사장이 받았어.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예요. 자, 이 에러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무 현장에서 바로 그 에러가 난 그 당시 제일 아래쪽 cost by에 있는 에러 메시지가 중요해요. 읽어봅시다. 이거예요. 자, 해석해봐요. 뭐, neither binding result, no plain target object. 이거 binding result도 plain target object도 neither. 없다. available 하지 않다. neither가 부정이죠. neither, available. available 하지 않다. 그럼 여기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죠. for bin name student edit. 여기 오타 보이지? editt. 자, 요 이름으로 요 bin name. 빈이 자바 액체를 빈이라고 해요. 자바 빈이라고 하죠. 자바가 커피 브랜드 이름, 자바가 커피 브랜드 이름이잖아. 그래서 자바 객체를 커피 땅콩 빈이라고 해요. 빈이 콩이란 얘기죠.
스튜던트 에디트라는 객체 이름의 빈네임, 이름의 객체가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죠. 그래서 왜 오타가 났구나 라고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번역도 해주잖아.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잘 봐두고 그 템플릿 이렇게 모델레이티브 드림이 이렇게 오타가 났을 때 제일 밑에 쪽 코스트 바이에 이런 에러 메시지고 그 오타가 난 이름이 여기 보인다. 이걸 여러분이 메모해 두면 혹시 실수로 오타 났을 때 요거 보고 금방 찾겠지. 에러 메시지 봐도 모르겠다라고 안 보기 시작하면 절대 초보를 못 벗어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모델레이티브 드립이고 이거 오타 나서 일치하지 않으면 방금 에러 나는 거 실습해 봤죠. 그리고 이게 모델레이티브 객체 그리고 이게 폼 태그죠. 이 폼에서 이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가 전달됐죠. 그 객체 내용을 이 입력 폼에 채워라. 어디에 채워? 여기. 인풋 태그에. 이 부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죠. 또 설명 안 할게요. 염색 부분이 속성명, 이 속성명에 의해서 어떻게 채워지고 어떤 HTML 태그가 출력되는지 그거 꼭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 필기시험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이번 주 새로 나온 거죠. 이게 그 에러 메시지, 바인딩 리졸트 에러 메시지 출력 부분이에요. 바인딩 리졸트 에러 메시지.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분한테 꼭 외우라고 한 규칙이 뭐였죠?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객체이면 그 객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자동으로 모델에 애드애트리뷰트 된다고 그랬죠. 이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 객체가 두 개 있잖아. 얘도 객체고 얘도 객체지. 그래서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타가 객체이면 그 객체는 자동으로 모델에 애드애트리뷰트 돼요. 얘도 애드애트리뷰트 되고 얘도 모델에 자동으로 애드애트리뷰트 돼요. 모델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뷰가 그걸 봤지. 그래서 바인딩 리졸트 객체도 역시 모델에 자동으로 애드애트리뷰트 돼서 뷰에 전달이 돼요. 그럼 그렇게 전달된 바인딩 리졸트 객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에러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게 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그 에러 메시지들은 각각의 속성별로 이 속성에 무슨 에러, 저 속성에 무슨 에러 이렇게 속성별로 에러 메시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스튜던트 NO 속성에 등록 바인딩 리졸트에 담겨 있는 에러 메시지 중에서 스튜던트 NO 속성에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를 여기에 출력해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각각 이런 속성에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 출력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자 여기 잘 봐요. 여기 얘는 아스테리크하고 속성명이야. 그리고 얘는 달러죠. 달러로 시작하면 이건 모델 애트리뷰트예요. 스튜던트 에디트라는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가 있지. 그리고 아스테리크는 속성명이에요. 뭐의 속성이냐면 요 폼 객체. 폼에 있는 이 오브젝트 요 객체의 속성. 근데 여기는 아스테리크가 아니야. 달러야. 자, 그러면 이 객체 자체에 있는 에러 메시지를 여기에다가 출력해라가 되죠. 그러면 그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 이 객체 자체에 등록된 에러 메시지.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요거. 이렇게
여기가 빈 문자열이면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 자체에 에러 메시지가 등록된다고 그랬죠. 요게 저장할 수 없습니다. 요게 여기에 출력돼. 근데 잘 보면 스튜던트 에디트가 이때도 이 뷰가 실행이 되고 요때도 실행이 되는데 요때 실행될 때는 바인딩 리졸트가 모델에 add attribute 안 됐어. 그쵸? 바인딩 리졸트가 없어요. 이때는 모델에 add attribute 안 됐어요. 요때만 바인딩 리졸트 객체가 자동으로 모델에 add attribute 돼서 여기에 전달되죠. 근데 이때는 여기 액션 뷰스트에 파라메타 객체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add attribute 된 게 없고 얘만 수동으로 add attribute 했고 바인딩 리졸트는 없죠. 그래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튜던트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 get 매핑 요청인데 이때는 바인딩 리졸트 객체가 없으니까 에러 메시지가 하나도 출력이 안 되지. 그리고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그러면 얘가 호출되는데 얘가 호출될 때는 바인딩 리졸트 객체가 여기 있어서 모델에 자동으로 에디트 되고 혹시 검사 결과 에러가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있죠. 그게 뷰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쭈르륵 나오죠. 여기 밑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도 여기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에러 메시지가 참 하나 더 설명 안 한 거 있다. 여기를 보세요.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민 1이죠. 그럼 최소 1이고 그 이상 1보다는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0이면 에러죠. 그러면 소소학과를 안 고르면 0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걸리겠지. 자, 그러면 소속학과를 선택 안 했을 때 0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이게 밸류가 0이에요.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세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get 요청 여기다 그냥 놔두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러면 학과를 선택하세요. 이 항목을 선택한 셈이 되잖아. 근데 학과를 선택하세요. 이 항목의 밸류가 0이야. 밸류가 0이면 민 1 그 밸리데이션에 걸리지. 걸려서 어떤 에러 메시지가 나오냐면 여기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왜 1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지 알겠죠? 올라가 보면 여기에 걸린 거야. 밸류가 0이라서 값이 0이라서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나왔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돼도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에러 메시지지. 뭐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뜨는 것도 아니고 뭐 1 이상이 그럼 학과를 뭐 여러 개 고르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문구를 수정해야겠죠. 수정합시다. 밸리데이션 오류 문구 수정 뭐 거의 필요해요. 기본 에러 메시지가 불충분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파일명이 중요해요. 이 파일명 오타 나면 안 돼. 그래서 밸리데이션 에러 메시지를 정확히 요 이름에 오타가 나면 안 돼요. 정확히 요 이름의 파일에다가 등록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한글로 에러 메시지를 등록하겠지. 그런데 스프링 툴 스위트에 이 뭐뭐.properties 파일, 뭐뭐.properties 파일에 그 기본 인코딩이 한글이 안 보이는 기본 인코딩이야.
그래서 왜냐면 뭐뭐점 properties 파일 스프링 툴 스위트의 기본 인코딩이 UTF-8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기본 이 뭐뭐점 properties 파일의 기본 인코딩을 UTF-8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나는 이미 바꿨구나. 그리고 정확히 이 경로에 정확히 이 파일명으로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이 앞부분 이만큼이 그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밸리데이션 클래스 이름이고 노란색 앞부분은 밸리데이션 클래스의 패키지 이름이에요. 이 어노테이션들이 다 클래스야. 사실은 자바 그 어노테이션들이 다 클래스예요. 아까 그 모델 클래스를 가봅시다. 여기 예를 들어 not empty 얘가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클래스 어노테이션 클래스를 임포트 했어요. 그리고 이게 not empty가 클래스고 이 앞부분 이게 그 클래스의 패키지야. 자, 그렇다 validation constraint. 그래서 메시지를 등록할 때 요걸 그대로 복붙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not empty 요거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까지 풀 패키지 클래스 이름을 복붙한 다음에 뒤에 점 메시지 해놓고 메시지를 등록하면 돼요. 이렇게 기본 오류 에라 문구를 다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in 같은 경우 값이 중괄호 value 이상해야 됩니다. max도 value 이상해야 됩니다. 여기는 min, max 이거. 자, 이 min, max 이게 뭐냐면 사이즈 이 밸리데이션 이 저렇게 사용하죠. 사이즈 이렇게 사용하죠. 이 min 값, 이 max 값. 그러니까 여기 2이고 여기 30이죠. 2하고 30이 2가 여기 들어가고 30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값을 끼워 넣어라. 이 LMSG에 여기 준 이 값을 끼워 넣어라. 그래서 크기가 2 이상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LMSG가 이제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 어노테이션의 이 값 부분,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어노테이션이 클래스라고 그랬지. 요 이름이 속성명이야. 이게 min 속성, max 속성. 속성명을 주었을 경우는 여기다 그 속성명 그대로 이 min 속성값, max 속성값 각각 2, 30을 이 LMSG에 끼워 넣어라가 되고, 이 안은 근데 여기 max, min하고 max는 얘는 그 속성명을 안 줬지. 여기 값 10, 여기 값 50. 이 min, max는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 클래스고, 여기 min, 여기 max는 여기 사이즈처럼, 이 노란색은
어노테이션 클래스고, 이 부분에서 민맥스는 속성명인데, 이 부분은 속성명이 없이 값 10만 있잖아. 여기도 값 50만 있고. 이럴 경우 기본 속성명이 value예요. 자바 어노테이션 하나하나가 다 클래스고, 이 안에다가 적어주는 게 그 속성값인데, 여러 개 적어줄 때는 속성명 값 이렇게 적어요. 근데 값을 하나만 적을 때는 그냥 값만 적으면 되는데, 이 경우 그러면 생략한 속성명이 뭐냐? value 속성명만 생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속성명을 생략 안 하면 이거하고 이것도 적자. value라는 이름이 생략된 거예요. value라는 속성명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value야. 보통 생략을 하지. 근데 값을 여러 개 줘야 될 때는 생략할 수 없죠. 값을 하나만 줄 때, 그리고 그게 그 값을 줘야 되는 속성 이름이 value일 때, 이 value라는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등록한 건 이 어노테이션의 LMSG를 일괄 수정한 거예요. 일괄. 그래서 not empty는 기본 메시지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가 되고, 이건 이메일 주소 기본 일괄 메시지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고, 자, 기본 메시지가 아니라 특정 항목마다 따로따로 에러 메시지를 등록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입력을 안 했을 때 not empty에 걸렸을 때 기본 메시지인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학번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낫잖아. 근데 학번을 입력하세요는 딱 이 항목이지. 여기 not empty는 이름이잖아. 이렇게 어떤 딱 요 항목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등록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등록할 수 있어요. 여기야말로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학과를 선택하세요라고 해야지. 그리고 여기 잘 봐요.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어노테이션 value라는 이름 생략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어노테이션의 값을 여러 개 줄 때는 생략할 수 없고 value가 1, 메시지는 이렇게 값을 여러 개 줄 때는 그 어노테이션 속성명을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값을 하나 적었지만 생략 못한 이유가 value라는 이름만 생략할 수 있어. 여기는 value라는 이름이 아니고 regexp라는 속성명이니까 생략 못하지. value라는 속성명만 생략할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등록하는 게 낫겠지. 성별을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각각 개별 메시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학번을 입력하세요. 그렇죠? 학과를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입력 항목에 어떤 데이터 오류가 있는지 검사해야 되는데 뭐 어려울 게 없고 구현도 간결하고 편하죠.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이고 거의 필수 기능이죠. 그 다음 마이바티스 조의 배경 지식만 설명을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DB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매퍼. 여기 스튜던트 매퍼. 그 스튜던트 매퍼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들을 구현한 마이바티스 매퍼예요. 여기 골뱅이 매퍼 어노테이션을 붙여준 게 바로 마이바티스 매퍼란 얘기예요. 마이바티스 매퍼. 그리고 얘는 스튜던트의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을 구현한 마이바티스 매퍼다. 그래서 줄여서 스튜던트 매퍼다가 되죠. 그리고 여기 주의할 점, 클래스가 아니야. 구현 시험 볼 때 이거 클래스라고 적어서 문법 오류가 나는데 문법 오류 해결 못해서 망하는 학생이 1년에 한 명 정도 있어요. 여기 클래스라고 적으면 문법 오류 나요. 인터페이스야. 어떤 문법 오류가 나냐면 클래스는 반드시 본문을 구현해야지. 근데 여기 마이바티스 매퍼는 본문 구현 안 하거든. 본문 클래스인데도 본문 구현 안 하면 문법 오류예요. 그런데 자바 인터페이스는 메소드 본문 구현 안 하죠. 그래서 자바 인터페이스 문법 모르는 학생은 자바 인터페이스 문법이 뭔지 복습 꼭 하고 오기 바라고. 여러 가지로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그 스프링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첫째, 여러 가지로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둘째, 자바 성능이 C나 C++ 이런 언어만큼 훌륭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런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는 언어 중에서는 성능이 꽤 좋은 편이에요. 자바 언어가 성능이 꽤 좋은 편이야. C나 C++ 등급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성능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백엔드에서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잖아. 그래서 이미 뭐 은행, 카드회사, 대형 회사 이런 데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런 라이브러리들이 많고 검증이 된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자바가 대세인 거고 그거 쉽게 잘 안 변할 거예요. 아무튼 되돌아와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많다라는 것도 이 스프링의 장점이에요. 스프링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도 꽤 많은데 먼저 얘는 인터페이스고 그 자식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자식 클래스가 필요한데 그게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 자동으로 뭐가 구현되느냐? 이 메소드가 구현이 돼요. 자동으로.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편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SQL 명령하고 메소드 선언만 딱 이렇게 해주면 스프링 마이바티스가 이걸 자동으로 구현해줘요. 어떤 걸 구현해주느냐? 자동으로 구현된 메소드는 이 SQL 명령을 DB 서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DB가 그 MySQL 서버를 사용할 건데 MySQL 서버에서 이 SQL 명령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 결과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받아온 데이터를 이 리턴 타입 객체에 채워서 리턴하는
이 타입의 객체에 채워 리턴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SQL 명령의 조회 결과 그 학생 목록 조회지. 이 SQL이 스튜던트 목록 조회죠. 그 스튜던트 그 레코드 하나하나를 스튜던트 DTO 객체에 채우고 이름, 학번 이런 걸 채워요. 그렇게 학생 목록을 조회한 거니까 그러면 스튜던트 객체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만들어진 스튜던트 객체들을 이 리스트 타입의 목록 객체에 채워서 그 목록을 리턴해요.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굉장히 편하지. 자동으로 구현되니까 참 편한데 그럼 개발자는 뭘 하면 되느냐? SQL만 구현해주면 돼요. SQL. 그리고 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SQL 명령 조회 결과 데이터가 이 스튜던트 DTO 객체에 자동으로 채워질 때 이름이 일치하는 것만 채워요.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못 채워. 그럼 뭐하고 이름이 일치해야 되느냐? 조회 결과 그 데이터 그 컬럼명과 그 데이터를 채울 스튜던트 객체의 속성명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는 것만 채워요. 일치하지 않는 속성은 그냥 에러 안 나요. 값이 안 채워지고 그냥 무시돼요. 일치해야 된단 말이 이 말이에요. 이 SQL을 MySQL 워크벤치에서 이렇게 실행하면 학생 목록이 쭉 조회가 되죠. 이 학생 목록 여기 이게 컬럼명이야. ID 컬럼, 스튜던트 NO 컬럼, 네임, 뭐 디파트먼트 ID 이런 컬럼명이 있지. 요 컬럼명이 요 데이터를 이 조회 결과 컬럼명 스튜던트 객체 DTO 객체 속성에 채워야 되니까 채울 때는 set 메소드 호출해서 채우지. 그쵸? 자바 객체 속성은 멤버 변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get 메소드, set 메소드가 속성이야. 그래서 값을 채울 때는 set 메소드. 그래서 요 이름하고 오타 없이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단 여기는 첫 글자가 대문자지만 여기는 첫 글자가 소문자죠. 이 첫 글자 대소문자만 오케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속성만 하나 안 채워졌다. 예를 들면 다 채워졌는데 전화번호가 안 채워진다. 그럼 보나마나 오타 난 거야. 자, 그렇게 되돌아와서 이렇게만 구현하면 돼. 너무 편하죠. 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전체 레코드 조회해가지고 스튜던트 요 객체를 리턴하는 메소드 자동으로 구현되니까 이렇게만 선언해주면 끝이에요. 매우 편하다. 그러면 이제 이 스튜던트 매퍼 객체를 사용해야겠죠. 스튜던트 매퍼 객체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면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우리는 컨트롤러에서 직접 사용할 건데 자, 컨트롤러에 스튜던트 매퍼 멤버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라는 노테이션을 또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또 자동으로 뭐가 일어나요. 아까 스프링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 이 스튜던트 매퍼 클래스 자식 클래스 자동으로 구현해주고 그 메소드 그 자식 클래스에서 아까 그 find all 이 find all 메소드 자동으로 구현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현은 스프링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구현해줘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이건 스프링 마이바티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스프링이야. 스프링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가 있고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같은 스프링 그룹에 소속되지만 예를 들어 삼성그룹도 삼성전자도 있고 뭐 삼성물산도 있고 많잖아. 삼성전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스프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프링 그룹이야. 스프링 그룹에는 스프링 마이바티스도 있고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자체도 있고 이거는 줄여서 그냥 이게 스프링 그 자체예요. 스프링 프레임. 두 개가 마치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하고 같은 삼성이지만 다르듯이 이게 달라. 아무튼
이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이. 이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가 디펜던시 인젝션이에요. 이 단어 외우세요. 아마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기술 면접할 때 물어볼 만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스프링 공부했고 스프링 프로젝트 해봤다. 그러면 스프링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할 때 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아무튼 일단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가 디펜던시 인젝션이야. 그래서 나중에 기술 면접할 때를 대비해서 외워두기 바라고. 이 필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디펜던시 인젝션. 그래서 이 수업을 위해서는 디펜던시 인젝션 안 외워도 돼. 근데 기술 면접을 위해서는 꼭 외워야 돼. 아주 확률이 높은 질문이야. 자, 아무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해주는 디펜던시 인젝션. 스튜던트 매퍼, 얘가 인터페이스였죠. 인터페이스지 클래스가 아니라고 그랬지. 이 스튜던트 매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찾아.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자식 클래스를 찾아요. 근데 그 자식 클래스는 자동으로 구현이 됐어, 얘가. 스프링 마이바트가 자동으로 구현해 준 게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찾아져요. 찾아지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그 객체를 이 멤버 변수에 자동으로 대입해줘요. 누가? 스프링이.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려면, 즉, 디펜던시 인젝션 기능이 자동으로 일어나려면 반드시 멤버 변수에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를 붙여줘야 돼. 이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가 이거 해달라는 얘기예요. 안 붙여주면 안 해주지. 안 해주면 이 멤버 변수 값이 널이겠지. 근데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 해주면 이렇게 해주니까 멤버 변수 값이 널이 아니고 이 객체가 대입돼 있겠지. 자, 여기 노란색 스튜던트 매퍼, 이건 멤버 변수 이름이죠. 멤버 변수 이름이고, 이 스튜던트, 이건 이 흑색이란 이거 뭐라고 읽어야 무슨 색이지? 흑색 맞아? 아무튼 요 색, 짙은 노란색, 요건 지역 변수 이름이고, 스튜던트 매퍼는 멤버 변수 이름, 스튜던트 이건 지역 변수 이름, 이 하늘색 이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그렇죠? 모델 애트리뷰트니까 자, 스튜던트 이 하늘색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이 스튜던트 리스트 이 뷰한테 이 모델 애트리뷰트가 전달이 되죠. 얘한테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뷰한테. 그리고 이 전달되는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은 스튜던트고 그 객체는 요 객체죠. 요 객체 스튜던트 학생 목록 객체 DB에서 조회한 학생 목록 객체 이게 전달이 돼요. 그걸 스튜던트 리스트 뷰가 받지. 받아서 자 여기서 출력해야지. 이 스튜던트가 바로 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이에요. 이거 이름 일치하지 않으면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 일치하지 않으면 아까 에러 나는 거 봤죠? 아까 에러 났었지. 뭐 코스트 바이 갖고 설명했잖아. 이게 학생 목록 객체고 each 이게 그 for each에서 for를 생략한 거야. for each. 이게 반복문이에요. 일종의 반복문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스튜던트 학생 목록에서 이게 모델 애트리뷰트 이름인데 이 모델 애트리뷰트가 학생 목록이죠. 요런 학생 목록이죠. DB에서 조회한 학생 목록. 그리고 이 ST, 이 분홍색 ST는 타임리프 변수예요. 타임리프 변수고 이 ST 변수에 이 스튜던트 목록의 학생 객체가 대입이 돼요. 이게 일종의 폼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st.studentNO 자, 이 연두색 부분은 뭐냐면 이 st 변수에 대입된 학생 객체의 학번 속성. 그래서 요게 일종의 반복문인데 스튜던트 목록의 학생 객체들 각각에 대해서 그 객체를 이 st 변수에 하나씩
꺼내서 대입해서 그리고 그 tr 태그, 이 tr 태그와 그 사이에 있는 td 태그들을 반복해서 출력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스턴츠 학생 목록에 학생이 3명이면 그러면 이 tr 태그와 그 내부 td 태그들이 3번 반복해서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타임리프 저건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되면 웹브라우저에 어떤 HTML 태그들이 출력이 되지. 자, 이건 소스 코드야. 웹브라우저에 얘가 보이는 게 아니야. 이 소스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이 되면 뭘 출력을 해? 뭘 출력을 하냐면 여기 요런 HTML 태그를 출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3명이면 이 3명 이렇게 tr 태그, td 태그 이렇게 반복해서 3번 출력을 해요. 이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출력되는 건 얘야. 그래서 이게 웹브라우저에 그려져요. 그래서 소스 코드하고 이건 타임리프 소스 코드고 이 소스 코드에서 의해서 출력되는 이 HTML 태그하고 두 개를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주 수요일 필기시험 예상 문제예요. 다음 주 필기시험에 이 타임리프 소스 코드에 의해서 출력되는 HTML 태그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여러 나온다고 했어요. 얘도 예상 문제예요. 이 부분도. 오케이. 여기 설명까지 하고 풀제 구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